자, 거름. 거름은 혼합물을 잘 녹는 성분과 잘 녹지 않는 성분이 섞였을 경우 용해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고, 용해도 이용해서 하나는 잘 녹고 하나는 잘 녹지 않고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자, 얘를 요걸로 들어볼게요. 나프탈렌과 소금의 혼합물 분리라고 합시다. 나프탈렌이랑 소금이랑 나프탈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나프탈렌 뭐냐면요, 박하사탕처럼 생겼는데요. 네. 하얀 알갱이인데 그 좀벌레 약이거든요, 원래. 네. 좀벌레가 뭐냐면 옷 깔아먹는 벌레야, 옷 깔아먹는 네. 벌레. 옷장에다 이 나프탈렌을 넣어놓으면 좀벌레가 얘를 싫어하니까 옷장에 옷을 안 갉아먹는다. 네. 옛날엔 그렇게 썼고요. 요즘에는 좀벌레 잘 안 나타나니까 그 남자 공중화장실 보면 소변기에 설마. 여기 하얀 알갱이들 막 이렇게 담아놓는 거 있어요. 그거예요? 이것도 나프탈렌. 냄새 누가 버린 건 줄 알았는데. 냄새 덜 나라고. 그 나프탈렌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냄새 덜 나라고 넣어놓기도 하고. 그게 나프탈렌이. 그것도 나프탈렌이. 어쨌든 그 얘도 그래서 소금이랑 육안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이렇게 빻아놓은 그 가루는. 네. 그래서 얘네가 섞여 있어. 얘네가 섞여 있는데 얘네를 어디다 녹인대요? 에탄올에 녹인대요. 에탄올에 녹이면 누가 안 녹냐? 소금. 나프탈렌이 자, 다시 그럼 물로 할게요. 물로 하면 알겠죠? 네. 나프탈렌이랑 소금이랑 섞여 있는데 물에 녹여. 네. 그럼 누가 녹아요? 소금이 녹죠. 그럼 거름종이로 걸르면 어때요? 나프탈렌은 안 녹았으니까 위에 남고 밑으로 소금물이 빠져나온다. 네. 그쵸? 그럼 네. 얘는 소금물은 가열하면 되겠지. 네. 물 날리면.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에탄올에 녹인다는 거야. 네. 에탄올에 녹이면 소금이 안 녹아. 그리고 나프탈렌이 녹아. 네. 그러면 여기 소금이 남고 밑으로 나프탈렌이 빠져나온다. 그럼 뭐예요? 어떤 용매에 녹이냐에 따라, 용해도에 따라 걸러지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거름이라고 한다. 거름. 네. 용해도 차 이용해 거름종이 거름장치에 걸르는 거. 네. 자, 여기 쉽죠? 오늘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재결정. 석출은 기억나죠? 네. 재결정이 뭐냐면요.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문제 풀면 이 용해도 문제 중에서도 재결정 문제 푸는 게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네. 잘 보세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칼륨 얘가 나와 있죠. 5g의 염화나트륨과 100g의 질산칼륨이 섞여 있대요. 그걸 60도 이상의 물에 모두 녹였대. 네. 이미 녹았어요. 네. 다 녹았어. 60도씨면 여기고요. 여기가 60도씨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몇이에요? 질산칼륨이요? 용해도요? 61대요? 이렇게 갖고 확인해요. 네 책으로 봐. 그 책 그래서 참. 그래요? 그럼 이거 치울게요. 한 110. 그러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염화나트륨은요? 한 38. 오케이. 그 정도라고 타면 지금 내가 염화나트륨 5g 녹였고 질산칼륨 100g 녹았으니까 당연히 용해도보다 낫죠? 과포화 상태. 네. 과포화 상태라고요? 불포화 상태야. 잘못 얘기했어. 얘가 100이고 얘가 5g이니까. 그쵸? 네. 지금 다 녹았어. 싹 잘 녹았어요. 네. 녹인데 뭐 한대요? 20도로 냉각시킬 거래요. 쭉 냉각시켜서 이렇게 온도를 낮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연화나트륨 별 차이 없어. 그냥 38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질산칼륨이 문제죠. 질산칼륨은 얘보다도 낮아졌어. 네. 35라고 볼까요? 네. 그럼 문제가 생겼죠, 이제. 37. 31.6이네. 네. 그쵸? 질산칼륨이 31.6 나왔고
염화나트륨 36이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따박따박 알았지?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상관없죠. 5g을 녹였고 온도를 낮춰도 지금 얘보다 낮아. 얘는 여전히 불포화 상태야. 네. 그러면 얘는 상관없어. 염화나트륨 상관없어요. 네. 근데 뭐예요? 질산칼륨은 내가 100을 녹였는데 온도를 낮췄더니 31.6이 최대 양이래. 네. 나머지 뭐 한다? 나머지 석출돼요. 이제 석출된다. 그래서 석출이. 그래서 68.4g이 석출된다. 네. 근데 이거를 순수한 결정 얻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칼륨이 섞여있는 혼합물인데 네. 뜨거운 물에 녹였다가 냉각시켰더니 순수한 뭐만 얻을 수 있어요? 질산칼륨만 68.4g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재결정이다 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추출도 할게요. 추출은 혼합물 중에 한 성분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그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녹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하면 딱이죠 뭐. 원두커피 가루에다 뜨거운 물 부어. 네. 그럼 그 뜨거운 물에 녹아 나오는 애만 커피인 거지. 네. 거기 뭐 카페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네. 거 저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걔만 커피지. 원두 가루가 다 녹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그쵸? 좀 남죠. 그런 것처럼 한약도 마찬가지야. 한약도 여러 재료를 약탕기에 넣고 끓여. 엄청 오래 끓이거든요. 그러면 한약 성분만 물에 녹아 나온다. 이런 게 추출. 자, 이거는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네. 나 크로마토그래피 설명하고 이건 쉬우니까. 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보시면 얘는 앞에 있는 애들이랑 좀 달라. 앞에 있는 애들은 끓는 점 이용해서 분리했고 밀도 이용해서 분리했고 뭐 용해도 이용해 분리했고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규칙이 물질의 특성 이용해서 분리했어요. 네. 지금까지 다. 얘는 뭐 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냐면요. 종이에다 점을 찍을 거예요. 네. 점을 찍는데 뭐 까만 사이펜이라고 칩시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컴사도 상관없어. 컴퓨터 사인펜. 걔도 수성 사이펜이니까. 네. 네임펜은 안 돼. 네. 네임펜은 유성 사이펜이니까. 볼펜은요? 볼펜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용매 바꾸면 돼요. 볼펜은 그래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임펜으로 하고 싶으면 용매를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하면 되죠. 네임펜 기름에 녹으니까. 그래서 용매는 달라질 수 있고요. 자, 봐봐. 네. 그러면 종이에다가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찍을 때는 한 번에 꽝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어서 점을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서 크게 만들어요. 상관이에요? 그 뭐 더 색소가 많이 묻어나나 봐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용매 담그는데 용매 담글 때 이 점이 담겨지면 안 됩니다. 네. 이 점이 담겨지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용매 녹아서 여기에 이렇게 흘려지니까. 그 다음에 뚜껑을 막아요. 용매 증발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면 용매가 이제 종이를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럼 쭉 타고 올라가면서 뭐 이용해 분리한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이용해서 분리한다. 컴사는 그 검은 색소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 그쵸. 합치면 검은색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섞여 있는 색소가 이런 식으로 분리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분리해 보면 빨강색, 갈색, 노랑색, 초록색 막 엄청 다양해요. 그것도 사인펜마다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빠른 거,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느린 거 해서 섞여 있는 혼합물 된 성분 수만큼 분리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분리할 수 있죠. 점만 찍으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성분 성질이 매우 비슷한 것, 뭐 끓는 점이 비슷하다거나 이런 것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분리할 수 있고 한 번에 분리할 수 있고요. 분리한 장치 간단하고 종이만 잘 세워두면 되니까요. 네.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말고 시금치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냥 외워야죠. 네. 근데 뭐 보면 알죠. 어쨌든 시금치로 실험을 많이 해요. 시금치를 빻. 네. 즙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즙을 찍어서 실험을 해보면 거기에 뭐 이제 이제 시금치가 무슨 색이겠어요? 초록색. 초록색이요. 그래서 초록색 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분리되는 거 보면요. 얘 해가지고 담궈서 분리하면 뭐 다 비슷해요. 초록색 점, 연두색 점, 풀색 점, 막 이런 게 찍힌다. 네. 근데 그 중간에 주황색 점이 뿌악하고 찍혀. 다 초록색에 관련된 색깔들인데요. 하나만 주황색 점이 딱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금치 실험을 많이 해요. 뭘까요? 시금치 나트륨. 아니죠. 뭔데요?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서요.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그쵸, 어떻게 맞춰요? 물어봤어요.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근에. 네. 당근이 주황색인 이유가 걔 때문인데요. 이게 시금치에도 들어있어서 이거 분리하면 그 주황색 점도 같이 찍힙니다. 그 다음에 도핑 테스트.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도핑 테스트는 뭐 소변 검사죠. 소변 검사. 그래서 약 먹으면 안 되는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을 보죠.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서 축구나 농구 같이 여러 선수들이 하는 경기는요, 다 하지 않고 뽑아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닌 애들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랜덤이에요. 그래요? 근데 평소보다 잘하면 거의 무조건 뽑혀요.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뽑히고 막 그렇습니다. 되게 규정이 까다로워요. 도핑 테스트. 특히 막 월드컵, 올림픽 뭐 이런 것처럼 국제 경기는요 더 까다롭죠. 네.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걸 사람이 봐요. 그 검시관이 봐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야 돼. 네. 슬프네요. 어쨌든 그래 소변 검사 해가지고 도핑 테스트 아니면 혈액이나 소변 성분 분석이나 농약 검사도 비슷합니다. 농약 검사도 뭐 수입한 거나 이런 거 그 식물 농약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농약 쳤는지 안 쳤는지 하기 위해서 그것도 랜덤으로 해요. 조금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일부분 뽑아가지고 하겠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근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랜덤으로 하니까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걸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한다 뭐 이런 거고 분석 보겠습니다. 분석은 성분수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분리되어 나타난 수와 같거나 그 이상이다. 그냥 보통 같다고 표현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개 분리됐으면 혼합물 3개 스물질 3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점이 하나만 찍혀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순물질이다. 순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으면 어떤 물질을 찍었는데 이 초록색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높이에 똑같이 찍혔어요. 그러면 같은 물질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전개율까지는 뭐 몰라도 되는데 전개율 계산하면 본 적이 없는데. 낼 수 있다. 하이탑에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하이탑에만 나온다는 거는 그 공부 범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하이탑은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심화.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은 간단한데요. 우리 문제 푸는 게 저 용해도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해야겠다. 문제 어려운 거 괜찮거든요. 숙제로 나오는 거. 근데 양만 없으면은 괜찮아요. 어려운 거 내주세요.
아니 어려운 거 막 풀어 다 틀리면 내가 손해인데 무슨 소리예요. 막 안 풀으면 되죠. 아니 어려운 게 어려운데 네가 막 안 풀어도 많이 틀릴 거 아니야. 아예 숙제할 때는 졸리면 숙제 안 하고 자죠. 자, 저거- 아니 지금 풀 거라고 지금 아. 수업 시간에 풀 거예요 문제. 내가 설명하면서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잉크 요거 말고 요거 하려고 했어. 자 생활 속에 이용된 혼합물 분리해도 여러 개 나오죠. 아스피린이나 향수, 라이프 스트로우 해가지고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오염물에다가 사고 꽂고 마시는 거. 도시광산. 저거 아무 물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액체면은 돼요. 그러니까 물이 근데 뭐 이런 거야. 내가 알기로는 막 흙탕물 네. 이런 건 당연히 되고 이런 건 잘 된다고 알고 있어. 바닷물은요. 바닷물은 안 되지 않아요? 아 그런가? 바닷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감염된 물 이것도 완벽하게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러워진 물에만 완벽한 거. 근데 흙탕물에 감염된 물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흙탕물은 뭔가 섞여가지고 흙탕물은 그냥 단순히 흙만 섞인 거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더럽혀진 거. 뭐 낙엽도 떨어져 있고 뭐도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막 더러워. 그런 건 되지. 그런 건 되는데 균이 들어가 있으면 근데 흙에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노가자만 안 나오면 상관없지. 아 그런가? 그건 상관없어. 근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 마시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을 때 써야지. 아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 너무 부족할 때 그냥 심심해서 아프리카 쓰는 게 사람들한테 아니라. 좀 좋겠네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쓰는 일회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죠. 일회용에 그럼 엄청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를 들고 다니면서 이곳 저곳 들고 다니면서 막 하고 이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진짜 물 필터를 필요해. 갈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터 갈면 되는데 뭐 이게 지금 근데 필터가 이만할 테. 이 한번 스트로도 마시고 되게 크던 한 번 마시고 끝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한 뭐 하루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수기처럼 오래오래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쉽네요. 완벽한 라이프 스트로우를 만들어보지. 그러면 뭐 좀 더 팔릴 수 있겠죠? 진짜 물 부족한데 쓸 수도 있고. 계속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빗물 막 받아서 뭐 그냥 마실 수 있게 만든다. 근데 빗물은 당연히 되겠죠. 빗물은 당연히 되겠죠. 빗물 잘 받아놔만 놓으면.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있어요. 봐봐, 생각해봐. 그 빗물을 만약에 나무통에다가 너무 옛날 생각했나? 나무통에다가 담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무가 썩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오염물질이 네. 막 물로 들어가. 이러면 안 되지. 플라스틱은 괜찮잖아요. 플라스틱 괜찮지. 쇠로 된, 그 스댕으로 된 거는 더 괜찮고. 뭐가 달라요, 플라스틱이랑 스테인이랑? 오염되는 게 달라요. 아 그래, 오염이 되긴 해요, 막 플라스틱이. 물때 끼고 막 그러잖아. 아. 그 미끌미끌한 거 생기고 막. 물 그냥 담아놔도 그런 거 생겨요. 스테인은 안 생겨요? 덜 생길걸? 어. 쇠가 몰라요. 거기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취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도시광사는 그거죠. 우리 핸드폰 만들 때 금이 꽤 들어가요. 금이. 여기 이거 여기 안에 금이 있어요. 그 메인보드 할 때 금이 꽤 들어갑니다. 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핸드폰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걸 모아다가 금을 넣으면 많아지는 거죠. 도시광산이 그런 얘기. 야, 어느 아이고야. 정도 들어가 있어요? 몇 그램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어. 몇 그램? 1, 2g? 비싼 건가? 한 몇천 원 되는. 금 1g이면 10만 원 넘어요. 1g이 어느 정도죠? 1g이면 진짜 조금이죠. 이게 몇 g이에요? 그거면 그거면 100만 원 넘을걸? 몇 g인데요 이게? 아니 뭐 아, 그렇긴 근데 한데 이거는 금으로 그 덩치면 우리가 반지 네. 그 돌반지라 그래서 애기들이 끼는 그 엄청 작은 반지 있어요. 애기 손가락에 끼우는 이거 반만한 거. 네. 그런 게 보통 60만 원 해요.
그게 60만 원이에요? 반지가. 그 반지는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건 100만 넘겠죠 그 정도. 와. 그럼 되게 비싸. 아, 왜 10만 원이면 이거 엄청 조금밖에 없긴 한데 비싸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뽑아다가 필요한 금속 분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 우리가 도시광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수돗물 정수하는 것도 이제 약물 투입하거나 아니면 얘는 엄청 여러 개 사용해요. 강에다 바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필터도 거치고 부연물 엉켜하는 약물도 투입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깨끗해진 수돗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엄청 여러 가지 분리 방법이 된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서 그 용해도를 완전 끝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쉬시죠. 아, 뭘 쉬어요. 너 문제 풀어야죠. 아이 5분에 쉴 수 있잖아요. 지금 쉬면은 딱 공부 잘. 자, 일단 127쪽까지 다 풉시다. 네. 이거보다 계산 문제 좀 더 줘야겠다. 요즘 계산 문제 별로 없네요. 일단 풀어요. 그 개념하기 문제예요. 127쪽까지요. 쉬고요. 124쪽부터 127쪽까지. 아니 쉬.